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선관에 대한 정보와 전선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위치와 콘센트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배선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강 스위치와 콘센트는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와 콘센트만큼 일반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전기 설비는 없을 텐데요. 무심코 사용만 했지만은 정작 어떻게 설치를 하냐에 대해서는 기술자 외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이 스위치와 콘센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울렛 박스에 대한 것부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렛 박스는 콘센트나 스위치를 설치할 때 고정하기 위한 틀로서 실제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당장 내 집에 있는 벽에 있는 스위치나 콘센트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철 박스라고 하는 것과 PVC 박스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철 박스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벽 속에 매입된 것에 많이 있고, PVC 박스 같은 경우에는 노출로 된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콘센트용과 스위치용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수 있는데, 콘센트용의 길이가 좀 더 깊고, 그리고 스위치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좀 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콘센트용을 가리켜 승합 박스라고도 얘기도 하고, 54mm의 이 깊이를 했기 때문에 54 박스라고도 하고, 스위치 박스 경우는 44 박스라고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PVC 박스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콘센트용은 좀 더 깊고, 그리고 스위치용은 좀 더 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각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벽 속보다는 천정 위에서 이렇게 조명선, 콘센트선 같은 경우로 서로 연결하고 분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어서 천정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보통 이런 것에 이렇게 안에서 선들을 연결하고 분리하면서 뚜껑을 덮어놓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전선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 전선관과 그 박스들, 즉 아울렛 박스들을 연결할 때는 전선관 커넥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박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즉 석고보드나 합판같이 얇게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그냥 나사만 딱 받게 되면은 나사가 헐거워지거나 아니면 석고보드 같은 경우는 으스러져 가지고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석고보드 보조대라는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이 석고보드 보조대 같은 경우는 좀 연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긴 한데,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상세하게 이렇게 사진에 따라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콘센트 보조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은 예전에 지어져서 접지가 없는 집의 경우에는 그 접지가 안 돼 있는 만큼 그 콘센트 그 박스의 깊이 자체가 깊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콘센트를 달게 되면은 나사 구멍 있는 데가 붕 뜨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그 깊이가 균일하지 않을 때, 그래서 고정을 시키기가 좀 애매할 때는 이 보조대를 활용하시면은 되게 쉽게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선관과 아울렛 박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선관 커넥터 그리고 보조대가 필요하면은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콘센트와 스위치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견고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콘센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의외로 콘센트와 플러그에 대해서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전기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콘센트고, 그 공급받는 곳과 전자기기와 연결하는 이 부분을 가리켜 바로 플러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플러그와 전자기기 사이에 연결하는 이곳을 가리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드라 그러죠. 코드선. 예. 그래서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는다, 이런 원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콘센트는 16A의 그 허용 전류량이 있습니다. 220V 기준으로 16A다 그러면은 약 3.5kg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사용하면 콘센트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한 3kg 정도, 보수적으로 잡으면 2.8kg 정도까지는 콘센트를 통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력 같은 경우는 루트 3 곱하기 380V니까 380 여기다 16A다 그러면은 10kg 넘게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렇게 생긴 콘센트는 애초에 380V를 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삼성전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선을 연결하는 직결 방식 또는 전용 커넥터를 사용하지, 그 일반 콘센트에서는 삼성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일반 가정집이나 상점에서는 보기가 힘든데, 공장 같은 데 간혹가다 보이는 게 고용량 콘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반 콘센트와 다르게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3개의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뭐 4개의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2개짜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되어 있고, 그리고 플러그 역시도 이 콘센트에 맞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극수에 따라 2P, 3P, 4P, 이게 지금 3P짜리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전격 전류량, 즉 이 기존에 있는 16A보다 큰 20A, 32A, 최대 50A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시적소에 맞게 콘센트를 달고 써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콘센트 구멍이 보인다고 해서 전기 많은 것도 이렇게 그냥 물려 쓰다가는 콘센트 자체가 녹을 수가 있고요. 특히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운전 전류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처음 이렇게 토크, 그러니까 처음 돌아가는 시점에서 전류를 많이 끌려오기 때문에 이때 이유로 화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동기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마력이 된다 하면은 콘센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콘센트도 우리가 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콘센트 네모나게 생겼죠. 이걸 가리켜 보통 이제 매립형 콘센트 혹은 매입형 콘센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어디 이렇게 벽체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이렇게 걸려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노출로 된 선에 보이는 걸 가리켜 노출형 콘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사실 둘 다 똑같이 16A이기는 하는데, 약간 용도가 다른 게, 매립형 콘센트 같은 경우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이동하기 어려운 곳에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고, 이 노출형 콘센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 어디 뭐 전시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이제 나중에 추가로 콘센트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 이럴 때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욕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는 콘센트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물이 튀지 말라 이렇게 띄는 경우인데, 이걸 가리켜 보통 이제 방우형 콘센트라고 많이 하는데, 이 방우형 콘센트라는 게 일반적인 방수 콘센트랑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방수 콘센트는 아예 물로부터 보호가 된다면 방우형 콘센트는 튀는 물만 보호가 되지 물에 잠기거나 이러면 똑같이 그 누전이 되는 그런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뚜껑만 달려 있다 그러면 방우형 콘센트, 방우 콘센트라 그러고, 정말 물에도 잠겨도 문제가 없는 거를 가리켜 방수 콘센트라고 합니다. 예, 그런 거는 욕실이나 아니면 습기가 많은 장소 같은 데 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콘센트 중에 이제 통합수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아파트의 거실 같은데, 아니면은 그 어떤 그 상점 같은데 한 구석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단순히 전력만 받는 콘센트만 있는 게 아니라 안테나선, 그리고 스피커선, 그리고 인터넷 랜선 같은 경우가 모두 이렇게 한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텔레비전 놓이는 장소 뒤쪽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 이렇게 안테나, 이쪽에 이렇게 스피커, 여기는 랜선까지는 없는 건데, 랜선이 있는 모델은 뭐 이런 데에 딱 박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전기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걸 가리켜 통합수구라고 합니다. 애초에 이 수구라는 것 자체가 콘센트 같은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저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통합수구라 하고, 플로우 콘센트, 이 플로우라는 게 우리말로 바닥이거든요. 바닥 콘센트라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무실 건물에 이제 그 아래에서 전기를 끌어오거나 아니면 무대 같은 데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보면은 뭔가 봉인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봉인이 된 것을 딱 뜯어서 보면은 속에 이렇게
콘센트 혹은 뭐 이 통합수 같이 다양한 어떤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무조건 다 좋은 것 같지만은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게, 이 통합수구 근처에서는 물 청소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뭐 물걸레로 한번 싹 미는 정도는 괜찮지만은, 물을 찌끄려면서 청소를 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여기로 물이 스며들면 전기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쪽에 있는 콘센트 자체는 그 기계적인 내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밟아도 부셔지지 않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그러는데, 그만큼 가격이 좀 비싸다는 점,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위치는 정말 흔하게 쓰죠. 당장 조명을 켤 때 스위치를 쓰는데, 그 단순히 이제 조명 외에도 어떤 부하를 물리는다 해서 스위치는 그 역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의 연결이나 제거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걸 굳이 이제 한자어로 표현하면 개폐기라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스위치를 가리켜 텀블러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매입형 스위치 많이 보셨죠? 이렇게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 갖고 3구 스위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스위치도 뭐 창고 같은 데 보면 있는 게 노출형 스위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노출형 스위치는 1구밖에 없는 반면에, 이렇게 생긴 매입형 스위치는 1구부터 시작해서 6구, 무려 버튼이 6개 있는 것. 물론 그런 거는 이제 정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3개씩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6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출형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걸릴 수 있는 부하가 6A, 약 1200W 정도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은 반면, 매입형 같은 경우는 16A, 콘센트와 비슷하게 3.5kg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3kg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체 조명 용량이 2kg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이나 상점 같은 데는 거의 그럴 일이 없지만은, 조명을 많이 다는 곳, 그리고 조명 자체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치를 연결할 때 전압선 자체에 많이 부하가 걸리면은 스위치 단자가 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쪼개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도 안 된다 그러면은 릴레이 스위치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전원을 켜는 게 스위치 수명에도 연장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스위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펜던트 스위치라는 거, 옛날에 시골집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펜던트라는 단어 자체가 줄로 매단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이 스위치를 보면은 계란알 같이 생겨갖고 위에 이렇게 줄이 쭉 내려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서 껐다 켜졌다를 하는 거고, 이 펜던트 스위치 디자인 자체가 너무 이제 좀 옛날 것 같다 보니까 비슷한 원리지만 중간 스위치라 해서 마찬가지로 선을 이렇게 길게 늘려갖고 달려 있는데, 다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기를 껐다 켰다 하는 방식으로 이제 중간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스위치 중 하나가 바로 누름 버튼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보통 스위치를 온, 오프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는데, 이 누름 버튼 스위치는 누르는 순간만 딱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누를 때는 동작이 되다가 버튼에서 손을 떼면은 꺼지는 그런 걸로써, 이런 거는 일반적인 우리 조명 같은 데보다는 그 시퀀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 이제 초인종 같은 경우, 초인종도 그러잖아요. 딱 누르는 순간 띵동 하고 울리고, 계속 누른다고 해서 뭐 띵동 띵동 하는 것도 있지만은 떼면은 바로 꺼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에 사용되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좀 많이 사용이 줄었지만 램프형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위치에 미세하게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있어가지고, 스위치를 끄면 이곳에 스위치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인식하기 좋은 건데, 왜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하냐면은 LED를 조명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 램프형 스위치가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램프형 스위치 자체는 전류를 차단할 때 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매우 예민한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잔광 현상, 즉 불을 꺼도 미세하게 이렇게 불빛이 보이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램프형 스위치 자체를 예전보다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전자식 스위치라 그래가지고 그 뭐 스위치를 하나를 딱 누르면 일괄적으로 타다닥 켜지게 하고, 뭐 어디 이렇게 조합을 연결하고 이래서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세가 되지, 램프형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기 기술자로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배선이죠. 스위치와 콘센트는 어떻게 배선하느냐.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준비를 했는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강의에서 다 설명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 김기사의 쉬운 전기 블로그에 제가 모든 그 경우의 수를 다 정리해서 올려놔서 거기에서 직접 이 배선도를 보시면 되고요. 그 배선도를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예로 1구 스위치, 즉 버튼이 하나인 스위치와 그에 해당하는 조명을 딱 달아야 됐을 때는 어떻게 배선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 차단기에서 나온다는 선이 두 가닥의 선이 있는데 한 가닥은 바로 스위치로 가고 한 가닥은 이렇게 등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스위치에서도 한 가닥을 빼서 등으로 가게 이렇게 선결을 하면은 바로 1구 스위치와 하나의 전등을 온오프 할 수 있는 회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접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명에서의 접지라는 거는 특별하게 그 시방서에 써있지 않는 한 이렇게 시공을 안 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혹시나를 대비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접지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스위치의 버튼은 하나인 1구 스위치인데 조명을 두 개를 켜야 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뭐 사무실 같은 공간은 두 개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차단기로부터 내려온 선 중에 하나는 스위치로 가고, 그리고 차단기에서 내려온 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조명, 그리고 두 번째 조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뭐 조명이 10개가 있다면 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되겠죠. 그리고 스위치로부터 또 선을 하나를 빼서 첫 번째 조명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뛰어넘는 거, 이걸 점퍼라고 합니다. 점퍼를 해서 두 번째 조명으로 가게 하면은 스위치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조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응용하면은 뭐 10개가 됐든 100개가 되든 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위치 하나를 갖고 조명의 개수에 상관없이 모두 연결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달로 2구 스위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튼이 두 개가 있는 스위치로 두 개의 전등을 배선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위치 위에 버튼으로 1번 조명, 스위치 아래 버튼으로 2번 조명을 이렇게 껐다 켰다를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집에 베란다가 있는 방 같은 경우는 스위치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위에 스위치를 켜면 방, 그리고 아래 스위치를 켜면 베란다가 켜지게, 이렇게 설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것도 앞서 말한 거에서 약간 응용한 건데 똑같습니다. 차단기에서 스위치로 이렇게 넘어오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점퍼를 대는 겁니다. 전압선 자체를 양쪽으로 연결해 주고, 그리고 또 차단기에서 하나 내려온 선에서 첫 번째 조명에다가 물려주고 두 번째 조명으로 마찬가지로 같이 연결된 상태에서 물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점이 뭐냐, 스위치에서 가는 선이 두 가닥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조명에까지 가고 이걸 두 번째로 연결을 안 시켜줍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주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버튼에 있는 스위치를 두 번째 조명으로 이렇게 가게 해주면 됩니다. 이걸 비슷하게 응용한 예 중에 하나가 욕실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첫 번째는 욕실 등으로 하고, 두 번째를 등이 아니라 보통 이제 환풍기를 많이 달죠. 환풍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스위치를 두 개 다 누르면은 전등과 환풍기가 동시에 작동하게 하고,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데 환기만 시키려고 하면은 환풍기 스위치만 켜고, 이렇게 배선하는 게 바로 이걸 응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센서 등의 발달로 이렇게 3로 스위치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3로 스위치라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1층에 스위치가 있고 한층 올라가서 2층에 이렇게 또 스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계단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예전에 단독주택 보면은 복층형으로. 그러면은 이 계단에 등이 있잖아요. 이렇게 등이 있는 경우 이 등의 스위치를 1층과 2층에 동시에 달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2층에서 1층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2층에만 스위치가 있으면은 뭐 불을 켜는 건 좋지만 내려오고 나서 다시 꺼야 되는 건데, 다시 불을 끄기 위해서 다시 2층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한번 계단을 쓰고 내려왔으면은 불을 꺼야 될 때 번거롭고, 또 그러면은 결국 불을 킨 게 의미가 없었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있을 때는 3로 스위치를 통해서 2층에서 내려오면서 불을 켜고 다시 1층에서 버튼을 누르면 불이 꺼지는 방식, 이런 걸 가르쳐 3로 스위치라 해서
이 회로는 좀 복잡해갖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전기를 배우던 시절에는 3로 스위치를 달 줄 알면은 전기 기사라는 말을 할 정도로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3로 스위치에 대해서 배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걸 잘 보시면은 이 왼쪽을 1층, 오른쪽으로 2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차단기에서 내려오는 전선 중에 하나를 이 1층 스위치에 0번에다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3로 스위치는 0번, 1번, 3번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0번에다 연결을 하고, 그리고 1번과 3번의 연락선이라는 선을 빼가지고 어디로 가냐, 2층에 있는 3로 스위치에 1번과 3번에 그대로 똑같이 물리시면 합니다. 절대로 꼬여서는 안 되고 똑같은 번호대로 1번은 1번끼리, 3번은 3번끼리. 그리고 또 여기 2층에 있는 스위치의 0번으로부터 선이 가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계단에 있는 등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계단에 있는 등은 선이 두 가닥이 되잖아요. 하나는 2층에 있는 등으로부터 선이 왔다면은 또 하나의 선은 바로 또 차단기로 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숫자 맞추는 것. 헷갈리면은 합선이 나서 뻥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숫자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3로 스위치는 특이하게도 온, 오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켜지고, 또 다른 층에서 또 한번 누르면 꺼지기 때문에 따로 온, 오프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와 콘센트의 배선, 이번에는 이제 단순히 스위치와 조명이 아니라 아래 콘센트 같이 나는데, 이건 우리 집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위쪽에 사람 손 닿는 데에는 스위치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 콘센트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배선을 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먼저 그 스위치로 콘센트를 제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이 스위치를 딱 켜면은 이 콘센트에 전기가 들어오고, 스위치를 끄면은 콘센트의 전원을 빼는 경우, 대표적인 게 환풍기 같은 거 설치하실 때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먼저 차단기에서 내려온 선 중에 하나를 스위치 한쪽 단자에 물리시고, 그 반대쪽에서부터 선을 빼가지고 콘센트의 한쪽 단자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센트의 반대쪽 단자로부터 바로 차단기로 돌아갈 수 있게. 이러면은 이 스위치를 키면은 콘센트에 전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스위치의 전원을 끄면 콘센트의 전원이 차단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콘센트는 반드시 이렇게 접지선을 연결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단한데,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위치와 상관없이 콘센트를 설치할 경우, 이 중에서도 좀 복잡하게 그 2구 스위치, 이런 경우가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이 있고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에도 당연히 전등이 있겠고, 방에도 전등이 있겠고, 그리고 전등 스위치를 여기에다 달았다 하면은 그 아래쪽으로 콘센트를 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단기에서 선 하나를 딱 내려온다. 그것을 처음에 스위치에 연결을 하고 점퍼를 이렇게 댑니다. 그리고 점퍼를 대고 나서 거기 아래쪽 단자에서 콘센트로 바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차단기에서 또 내려오는 선이 두 갈래로 분기가 되는데, 하나는 바로 콘센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거치지 않는 거죠. 바로 콘센트로 가게 해줘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앞서 차단기에서 분기가 되는 선 중에 하나를 각 조명으로 이렇게 또 빼줍니다. 그러니까 방 조명이 있으면 방 조명으로 빼주고, 거기서 또 연결을 해서 베란다 조명으로 가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스위치에서 각 스위치 선을 빼주는 건데, 그 스위치의 위쪽을 방 조명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위쪽 단자에서 방 조명 쪽으로 선을 하나를 빼주고, 그리고 아래쪽 스위치 버튼으로부터 베란다의 등으로 빼준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빼주되 그 방등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빼주는 구조. 이게 처음에는 되게 복잡해 보여도 결국에는 앞서 우리가 이렇게 그 배선을 한 것에서 계속 응용한 버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작업하시면은 되게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만 좀 복잡하지 몇 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이해가 가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시겠거나 아니면 다양한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던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게 싫은데 간단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나온 이 스위치부 콘센트라고, 스위치와 콘센트가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수구에 달린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콘센트와 스위치의 이 이론적인 강의는 마치고 실무적인 것을 통해 간단하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와 콘센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울렛 박스라는 게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게 철 박스가 되고 이게 PVC 박스가 되는데, 이걸 또 콘센트용과 스위치용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서로의 깊이가 다르다는 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위치용 박스의 깊이는 이 정도인데 콘센트용은 좀 더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PVC 박스 같은 경우에도 서로의 깊이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더 깊은 것이 바로 콘센트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 외에도 미묘한 차이 같은 게 있다면 정면을 딱 봤을 때 이 나사를 낄 수 있는 구멍 단자가 깊게 박혀 있으면 콘센트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폭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나 아니면은 구멍을 이렇게 쉽게 밀어 넣을 수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벤치로 몇 번 때리면 금방 뚫리게 됩니다. 구멍이 있어서 전선간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스위치, 텀블러 스위치, 그리고 콘센트가 됩니다. 보통 이제 벽에 딱 이렇게 부딪혀 있으니까 이 모습만 보이겠지만은 실제로 뒤를 보면은 이렇게 전원선 스위치선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출용 콘센트라 그래가지고 그 전선이 밖으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벽을 뚫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바닥에 그냥 이동하기 쉽게 전선을 할 경우에는 이런 노출용 콘센트를 많이 활용하고요. 이게 바로 콘센트 보조대입니다. 이 콘센트 보조대를 언제 사용하냐? 예전에 지어진 집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접지가 없다 보니까 그 접지 자체를 위한 그 아울렛 박스 자체가 이 스위치 박스 같이 두께가 안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나오는 접지 콘센트를 달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붕 뜨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은 딱 벽에 박는다 하더라도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거나 불안하겠죠.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그래서 이를 고정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여기 이렇게 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대고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견고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보조대라는 걸 항상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아울렛 박스 자체의 깊이가 충분히 깊지 않을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스위치 자체는 애초에 단자 깊이 자체가 콘센트보다 깊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조대를 활용할 그런 이유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특수한 경우에는 사용한다는 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렛 박스와 콘센트를 연결하는 모습을 통해 간단하게 실무적인 것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준비한 것은 다목적 가위, 이지 스트래퍼, 그리고 십자 드라이버, 전선관, 절연전선, 메이 콘센트, PVC 아울렛 박스, 나사, 그리고 전선관 커넥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선관 커넥터와 아울렛 박스인데 처음 구입하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벤치로 하시는 분들만데 저는 가위가 편하더라고요. 여기다 목을 걸고 이렇게 해주면은 딱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풀어집니다. 풀고 구멍이 이렇게 뚫린 데가 있고 안 뚫린 부분이 있는데, 안 뚫렸으면 여기를 벤치로 몇 방 때리면 뚫리거든요. 이렇게 먼저 저는 뚫린 데를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이 뚜껑 부분을 넣고 이렇게 돌려주면은 조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견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곳에 이제 전선관을 넣어도 되는데, 애초에 전선관을 넣기 전에 이걸 하시는 게 조금 작업하기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선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을 여기다가 넣으시고, 그리고 전선관을 이렇게 힘껏 하면은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렇게 있는 선을 이제 연결을 하면 되겠죠. 다목적 가위로 전선에 피복을 베껴도 좋지만 그래도 이 이지 스트래퍼가 좀 더 편하게 이걸로 활용해서 전선을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를 때 길이는 약 11m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제거를 하시면 이렇게 심선이 드러나죠. 이 심선에서 먼저 접지선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콘센트 단자를 보시면은 이쪽 녹색이 바로 접지 단자인데 여기에 연결해 주시고,
남은 전원선 두 가닥도 연결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이렇게 같이 물리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물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려도 상관없는데 보통 같은 방향을 이렇게 딱 물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밀어줍니다. 밀어줘서 서로 이렇게 선이 속에서 엉키지 않게 잘 밀어주시고, 이렇게 가운데를 딱 맞추시면 나사 구멍도 정확하게 맞는데, 딱 덮어주시면 견고하게 이렇게 PVC 아울렛 박스에 콘센트가 연결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손에 익숙지도 않고 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자재를 준비하시고 본인이 직접 몇 번 하시면은 금방 배우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스위치와 콘센트에 대한 정보와 실무 영상을 통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전기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계측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오송사옥의 운영계획은 크게 교육 분야와 연구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교육 분야는 젊은 층의 신규 인력 양성에서부터 현장 기술자, 중간 관리자 등 모든 기술자를 아우르는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전력 산업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연구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융복합 분야의 기술 개발, 신기술 및 신공법 실증 연구,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 원가 연구 등 산학연의 전기공사 연구 활동 협조를 선도적으로 견인할 계획입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안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기공사인의 삶과 함께해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현장에 한 번 더, 기업과 한 발 더, 현장 중심의 사고와 기업의 눈높이로 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